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5일자에서 지난 4월과 5월 코로나 방역 등으로 최악의 국면을 거치면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중국 데이터 제공업체인 윈디에 따르면 4월에서 6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전년 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는 15일 국민 경제 운영 상황 브리핑을 통해서 2분기 GDP 등을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이런 수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6.9%를 기록했는데 그때를 제외하면 역대 최악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로 이런 증가율은 지난 1992년 이후에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 발표를 앞두고 나온 1%대 성장 전망치는 올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5.5% 안팎의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 전망도 어둡게 하는 수치라는 겁니다. 물론 6월 들어서 이 상하이 등지의 봉쇄 조치가 해제됐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예상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되는 한 이 상하이 봉쇄 같은 일들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가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윈드가 제시한 올해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2%로 이는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에도 상당히 못 미칠 뿐 아니라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치 그러니까 4.3에서 4.4%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중국의 경제학자들도 하반기에 경제가 반등되더라도 중국 당국이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그러면서 코로나 제로 정책이 앞으로 6개월 동안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민간 팅크탱크인 안바운드 컨설팅의 허주인 선임 분석가는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올해 중국 경제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그러면서 이 만약에 방역 정책을 수립할 때 계속 경제 발전을 무시한다면 4, 5월과 같은 암흑기가 다시 오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말을 했습니다. 루팅 노무라 증권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 경제적 압박으로 약간의 조정은 거치겠지만 중국은 내년 3월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7월 이후에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고 봉쇄와 해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6월 들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자 그리고 국내 이동 여행객에 대한 통제 조치를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만은 시안을 비롯해 가지고 양스강 유역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또다시 봉쇄를 시작했죠. 여기에 시진핑 주석도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코로나 제로 정책을 확실하게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앞두고 사회적 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게 되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이징이 기반을 둔 중국 거시경제포럼은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고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해 4.6% 이상의 GDP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현재 경제 회복이 2020년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세계 경제 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여파, 또 부동산 부문 악화, 수출 급감, 그리고 비금융 기업의 신용 위험 등이 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외 환경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슝차이 중국 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주임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출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강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증폭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은 중국 기업들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하반기 중국 경제의 대외 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서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중국의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중국 경제 체제를 더욱 내적으로 움츠리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 데이터 제공업체인 윈드가 2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전년 대비 1.4%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반해서 중국 매체 제일제경은 5일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기준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제일제경이 이렇게 보도한 것은 중국 거시경제포럼이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을 0.8%, 최대 1.3% 수준으로 추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제경은 당국의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시장 주체들의 활동량이 회복된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다만 회복폭은 아직 지켜봐야 되고 V자형 경기 반등은 보기 힘들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 거시경제포럼은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경제 성장률 회복 속도는 2020년 때보다 느릴 것이고 미약하게 비대칭적 W자형 회복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제일제경이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의 고민은 이 경제 성장도 지체되어 있는 데다가 물가까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이 중국인들의 필수 식품이죠.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24.55유안입니다. 한 4,750원 정도 되는데 일주일 새 13%가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20%가량 오른 뒤에 지난 5월 중순부터 줄곧 킬로그램당 21유안, 한 4,000원대를 유지하다가 이 6월 27일 22유안, 2월 29일 23유안을 넘어서면서 상승폭을 키운 겁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자 생산국이죠, 중국. 이 중국에서 돼지고기는 소비자 물가 흐름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런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중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이어서 중국의 기름값도 한국 못지않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도매 가격은 연초보다 무려 30%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 내 핵심 품목들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연초 대비 20% 이상 뛰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1%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5.4%, 미국이 8.6% 반해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겨우 1.1%라고요? 이거 현실에도 맞지 않고 누가 봐도 왜곡된 수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정과 함께 인플레이션 대책이라든지 중요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통계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경제 회복 정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전문가들이 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만 유독 원래 목표치인 5.5%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는 것. 이것도 아마 이런 통계 조작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통계 수치를 5.5%라고 발표한다고 해서 현실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중국 경제의 미래가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지갑을 아예 닫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현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